유인촌 장관이 그랬어요? 블랙리스트와 나는 상관없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화가 나가지고요. 네, 조사해봤어요? 예, 최소한의 양심 갖고 살자. 근데 이게 그 문체부 장관인데 상관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란 기장을 오늘 진짜 방청객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이따 네. 아주 맹활약을 하신대요.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이게 특히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 간접적으로 유인촌 장관하고 연루가 돼갖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무슨 장관 시어터 시절에요? 아니 장관 전에 전에? 예, 시어터 하잖아요 이분이. 저도 이제 그거로 영어 사업을 할 때 시어터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이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모르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은근 꼼꼼해요. 그러니까 MB하고 친해진 거예요. 꼼꼼한 사람끼리.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해서 내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 요새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게 누구를 콕 집어 쪽집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당시 지원 현황 같은 거 보면 금방 나온다. 우리는 그런 차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차별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네, 그런데 또 고백도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MB 정부 시절 기관장,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됐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퇴 발언으로 공개 사과한 일이 있는데 요걸 지칭해서 그게 문제였지 현장에 있던 문화예술인들과는 관계가 좋았다.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관계가 안 좋아서 문체부 앞에 가서 문화예술인들이 윤천 장관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공연예술인 노동조합도 진상규명해라, 철저하게 조사해라라고. 예. 한일종 앞에 갖고도 막 항의, 학생들도 항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구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가 운영된 게 비서실에서 나와서 청와대가 했고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문체부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가 혹시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게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꼭 문체부에는 이런 구조라면 지금 보면 사실 원세훈 전 원장이 벌였던 일이나 그 이후에 벌였던 박 전 정권에서 이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사실은 좀 수사를 해봐야 돼요. 아니 이게요 정말 가슴 확인이 아픈, 되었습니다. 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보니 타일러의 It's Her Take. 가슴 아픈 일이다.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MB 정부에서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맡았던 유인촌 씨가 이제 본인이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주장이야 뭐 안 했다고 하죠. 뭐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죠. 박근혜도 지 잘못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최순실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조윤선도 안 했다고 했어요. 김기춘이 지금 빵에 들어갔는데도 앉아 그러잖아. 뭐 어떻게 증거 다 있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일단 MB 정부 5년 동안 이 유인촌은 문체부 장관부터 청와대 문화특별보좌관 막판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까지.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유인촌이가 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을까 아니까 반반인데 50대 50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유인촌이요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맨 처음부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하자마자 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날리고 임기 남았던 앞장서서 나가라고 촉대는 게 사퇴 압박했죠. 유인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갖 폐악을 다 부린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안 했어. 그것도 문체부 장관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관여했을 것이다. 근데 아닌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배우 출신이잖아요. 자기 후배를. 그래 연기자 출신이잖아. 얼마나 그 연기자들이 어렵게 사는지 아는데 이념 때문에 딱지 붙여가지고 이거 밥줄을 끊게 한다? 이거는 양심이 1g이라도 있으면 이러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 후배들한테. 만약에 그게 알고도 그랬으면 거의. 개새끼지 진짜. 알고도 그랬으면 인간 21세기 이마수 정도. 그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반반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조윤선이 이제 뭐 나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런데 조윤선은 조윤선과 유인촌의 급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조윤선은 무능을 나타내거든. 내가 몰랐다가 무능이야. 내가 걔 족도 몰라요. 나 빼고 지들끼리 알아서 했어 이거고 유인촌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확인하면 쉽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금방 들통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유인촌 뒤에 문체부 장관이 정병국이에요. 근데 정병국이가 그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남원정 정병국 그 사람이요? 네, 오. 문체부 장관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뭐 명계남, 문성근 이런 사람들이 영화판을 주도해가지고 그 자기 말대로 하이트리스트지 보수를 괴멸시켰다. 그래서 유인촌이 그걸 뒤집느라고 블랙리스트 같은 걸 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탕평죄를 실시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정병국 말에 의하면 유인촌 블랙리스트 한 거네? 맞는 거야. 정병국한테 따져라고 가서 정병국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직업적을 얘기하려고 자랑하다가. 야, 역시 영원한 아군은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규리 씨가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인터뷰 보셨어요? 아 맞습니다. 네, 가슴 굉장히 마음이 짠하게. 아프더라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만에 정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문성근 선배도 뭐 저기 검찰 그 포토라인 앞에 서서 출두해서 네.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딱 콕 집어가지고 예 그 후배라고 얘기했어요. 김규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걸 옆에서 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여배우로서 한창인 20대, 30대 요거를 10년을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악플에 시달렸으면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 죽어라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고. 아, 악플러들 그러니까 좀. 이게 거의 한 9년 전이죠. 네. 9년 전 광우병 광우병. 파동 때 이제 뭐 차라리 그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뭐 수입을 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어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후에 댓글에 또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김규리 씨 개인 SNS에 찾아가서 청산가리 언급하는 악플이 계속해서 도배가 되고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왜 또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 성공했네. 국정원의 계략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 아니, 임금이 아직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들의 의도대로 국정원 조화가 된 의도대로, 거네. 국정원의 의도대로 딱 되는 거예요. 이미지 비하시키고, 이미지 깎아내리고, 딱, 다른 거 다 없애고, 딱 저것만 청산가리만 남게 만들어가지고, 악플 달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에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근데 국정원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네티즌들 좀 반성합시다. 이게 뭐야?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좀 선량한 네티즌들 가서, 그만해라!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제가 얘기했잖아. 대부분 못생겼다고. 여기 역시 무료 방송에서는 막 부르는 거야, 그냥. 못생긴 애들 아픈 날들은.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순간 논리적인 얘기 한 줄 알고 내가. 연구 결과가 몇 개 있어. 못생긴 사람이 아픈 난다는. 아, 진짜?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어요. 뭔가 이 못생김으로 인해 본인이 받았던 그런 피해를 그런 연구 입증해야 도대체, 되는 그런 건가? 연구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하고 잘생긴 있다니까.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네. 그래서 이 김규리 씨가 SNS를 통해서도 이제 본인이 9년 전에 올렸던 광우병 관련 글을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같이 올렸는데 좀 김규리 씨도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또 한 번 사과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씨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리수첩 광우병 얘기하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고기 잘만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바뀐 거 많아요.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가 됐고 그게 아니었으면 30개월 다 들었어. 특정 위험 물질 수입이 제한됐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바뀐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애들은 무슨 광우병 선동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미국산 안 먹어요. 한우만 먹어요. 아, 짜증나. 나 호주산. 나는 국내산만 먹는다. 전 한우도 일본 친일파입니다. 와규 먹습니다. 와규 맛있더라고요. 와규 네. 맛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이런 사실 그때 광우병 파동 이후에 우리가 또 얻은 것도 많은 만큼 이렇게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도 그 혜택을 같이 봤을 거 아니야. 나는 화가 나. 아, 그럼요. 그 사람들도 뭐 위험할 수 있었던 물질 너네 가서 수입자들은 안 30개월 먹잖아. 이상 그 먹어. 그러니까 전 세계 30개월 이상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 이후에 FTA 체결했던 중국은 20몇 개월로 줄였어요. 그만큼 거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호구짓을 하니까 호구짓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나온 거지. 그럼요. 그리고 이제 김광석 씨 죽음 관련된 의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죽음 관련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서혜순 씨에 대한 의혹도 지금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딸 사망 관련한 의혹 제기와 보도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서해순 씨가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 우리 녹음할 때 지금쯤 드러냈겠네요. JTBC 손석희 사장과 마주하고 뉴스룸에 있어요. 나올 건데 뉴스룸에 나와 가지고 글쎄 손석희한테 털릴 확률은 높지 않나. 예전에 기억나시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해서 했을 때 손석희 총리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총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동공지진이 일어났다. 네. 박근혜도 한번 당했죠. 저랑 지금 싸우자는 민영이는. 그리고 이 여성이 지금 말이죠.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 그냥 예고로 끝날 것이다. 예고만 하고 그럼 하지 않는다 법적 대응. 나한테 만약에 어떤 기자가 이따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하잖아요? 뭐 바로 경찰서 달려가지. 하나하나 껌바이 껌을 달아버릴 거야. 아니야? 그런데 법적 고발을 하지 않고 인권위에 왜 진정을 해? 이상하잖아. 그리고 당당하면 그냥 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상호 기자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그 딸, 그 영아,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 영아 사망, 살해, 살해했다는 의혹 제기했죠. 네네. 그리고 김광석 씨 사망에 이 서혜순 씨가 연관돼 있다 의혹 제기했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김광석 씨가 사이에서 난 딸 의혹 제기했죠. 네네. 이 세 가지 일을 제기했는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대응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것이다. 못하지. 다른 걸로 할 것이다.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 건 안 하고 지금 딸 문제 갖고는 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야 자기한테 이득될 확률이 높거든. 수사가 시작되면 자기한테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안 해. 근데 이상호 기자는 해라는 얘기잖아. 그래야 수사가 진행되니까. 들어오라는 거죠. 네.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네티즌들을 향해서 명예훼손 의혹 제기가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됐어라고 하고 그냥 갔대요. 그런 것만 봐도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 않나. 일단 지금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 방송되고 있는 내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